Good morning, everyone. 자,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2025년. 자, 한국 경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주간 마켓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죠? 코스피가 3,205, 19포인트 주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811, 14포인트.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2.9, 2.4. 환율은 주간으로 봤을 때 1,391입니다. 1,391.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엔화는 938원, 원 유로화는 1623원입니다. 한국 경제 월요일 체크하겠습니다. 구금 사태 3일 만에 수습했다. 미 공장 22곳 당분간 수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죠. 미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교섭 석방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이가 없죠? 네. 강훈식 행정 절차 끝나는 대로 전 세계로 데려온다는 것이죠. 140조 투자 한 기업이 비상이답니다. 140조나 투자했습니다. 140조. 공장 가동의 연기가 불가피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 장비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연 27만 가구를 착공한답니다. 수도권이죠. 27만 가구 착공. 강남 대출 더 조이겠다. 자, 97 정부 부동산 대출 발표됐습니다. LH 이젠 땅 안 팔고 직접 시행하겠다. 2030년까지 57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몸집 더 커지는 환경부입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개편합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환경부가 이렇게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청 없애고 기재부 분리. 크게 없애고 기재부는 분리하겠다. 네 번째는 목마른 신사업에 목마른 태광입니다. 애경산업 인수한다. 인수 가격은 애경산업이 4천억대 후반이랍니다. 헤드라인을 보면은 미국의 구금 사태가 수습됐고 당분간 오주도 400조입니다. 400조. 140조 투자를 했었는데 대통령의 허가 없이 인가 없이 구금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27만 가구 착공했다. 2030년까지 57만 가구 LH가 가구 공급하겠다. 2030년까지. 세 번째는 기후환경 에너지부로 개편하고 검찰청 없애고 기재부 분리하겠다. 정지 개편하고 기업은 태광이 애경을 인수한다는 발표했습니다. 태광과 애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기사인데요. 제 이면 기사입니다. 이게 참 자진 출국 조건으로 석방 교섭 마무리했습니다. 이르면 수요일 내에 귀국한다는 것이죠. 한국 직원 체포하는 미국 조지아주죠. 현대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뭡니까? ICO 요원들이 사이다 이제 불법 체류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 현재 쇠사슬로 채우는 거죠. 쇠사슬로 채우는 참 얘네들은 난 무식하죠. 참 공권력이 극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미 행정부와 한국인 300명 석방 합의했다고 합니다. 무슨 액션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직원 자진 출국 미와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양국 간 추가 교섭 이어질 듯이라고 말합니다. 자, 불법 체류 단속 대상된 공장 구금 센터를 보겠습니다. 조지아주입니다. 애틀란타. 엘러벨의 현대자동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포크스톤 ICO 구금 센터에서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 체포 직후부터 한미 외교 채널 총동원에 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행정 절차만 남아서 마무리된 전세 얘기로 되겠죠. 구금 벗어나도 사법 기록이 남아 미 입국 금지 등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추가 교섭 기업 대응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입국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자, 장갑차 헬기에 쇠사슬까지 동원 체포 현장 흡사 전장처 같다는 것이죠. 열악한 구치소라고 합니다. 체포된 한국인이 수감된 미국 조지아주 폭스톤 구치소 내부 시설입니다. 참 3일 동안 참 지옥 같은 경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현대차 LG 에너지소 단속 영상. 그렇게 보면 한국의 그 공권력은 아무리 세다고 해도 참 예의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참 이게 큰 죄입니까? 참 말도 안 되죠. 참 마약 단속 카드 중무자한테 급습했습니다. 평소처럼 근무하다 완전 날벼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무슨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도 안 됩니다. 텅 빈 공장의 종장비만 덩그러니 구치소는 근처만 다가도 총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대기근무 LG에는 직원 신병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것이죠. 자, 한국경제 3면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어가 보도록 업계 미 기자 확대 요청했지만 정부 후순위로 미뤄줘 화를 냈다는 것이죠.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예고된 구금 사태라고 합니다. 미국에 단기 인력 보낼 방법이 없나라고 물어봤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국인 전용 비자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미국 공작 건설 및 운영 초기에 현지 근로자들에게 노하우를 공유한 역할을 하는 한국 직원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 쿼터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 비자가 E4라고 합니다. E4 비자 협의도 본격화. E4 비자 협의도 본격화. 비자가 E4랍니다. E4. 자, 협력사 직원 취업 비자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납기 맞추려 ESTA B1 이용이 관례라고 합니다. 주 정부도 묵인 결국 부흥회랑으로 돌아왔죠. 트럼프 행정부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주, 싱가포르 전용 비자 받아내 강원시 비자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트럼프 뜻이 아니고 법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삐걱이는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트럼프 행정부와 법 집행 간의 그 알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트럼프의 어떤 고도의 그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알 수가 쉽게 드러나지 않죠.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설 중인 공장을 보겠습니다. 140조라고 했습니다. 140조나 무려 140조를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대미에 투자한 게 대미에 투자 140조입니다. 자,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 켄터키, 버지니아, 테네시, 알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애리조나 이렇게 사우스 다코타, 미시간,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조선, 타이어, 식품 유통, 변압기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는. 결국은 뭡니까? 어떤 비자에 정부가 미루어서 이런 삐걱이는 급하게 했을까요? 예고된 구금 사태였다. 행정부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주는 비자가 오고 한국이 전용 해결책은 전용 비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F4 비자 협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조지아주 공장 가동 내년 상반기로 늦췄다. 얇았죠. 삼성전자 ESTA로 출장 2주 내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ESTA가 전자여행 허가 또는 단기 산용 전자여행 허가가 ESTA입니다. 미 진출 기업들 아주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회사들 사정은 다 똑같다. 현지 인력 수급과 건립 시점 등 원점을 재검토해 팔립니다. 자, 미에 짓는 한국 공장 22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짓는 일부 업체 직원 90%가 단기 비자고 조재원 비자 받으려면 1, 2년을 걸려서 미 출장길 막혀서 업무 차질이 걸릴 수 있다. 1, 2년 걸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의 투자는 22곳에 달한답니다. 한국 기업 출장 인력 대상 미국 비자 대조를 보면은 근로가 불가한 게 우리가 말하는 전자여행 허가제, ESTA입니다. 90일 이하 단기 방문용 무비자 제도입니다. 단기 상용 비자 B1입니다. 회의 등 단기 업무용 비자입니다. 요거 두 곳 비자는 근로가 불가합니다. 근로가 가능한 것은 전문직 비자 HIB, 외국인 취업 비자 추첨 경쟁률 높아 선발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주재원 비자 L1, 다국적 기업 주재용 비자 단기 업무자 협력 업체인 발급은 안 된다는 것이죠. 투자 비자 B2, 미국 투자 기업의 인력력 비자 단기 업무자 협력체인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입니다. E4는 그래서 E4 외국인 전용 노동 비자 미시행 논의 진척이 없다는 것이죠. E4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논의가 진척이 없다. 따라서 LG 에너지나 삼성전자가 좀 사업이 좀 늦춰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전자여행 허가자 ESTA나 B1은 근로가 불가하고 근로가 가능한 것은 H1B인데 H1B는 아주 낮고 주재원은 협력업체는 발급 안 되고 투자 비자 E4는 협력 단기 업무자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 여기랑 연결되죠. E4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E4네요. E4 비자가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객 미팅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고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 즉시 교육하는 숙소를 할 것으로 합니다.
일면에서 얘기했지만 트럼프 정부와 트럼프가 그 다음에 미국 법과의 충돌일까요? 아니면은 한통속일까요? 그게 이제 궁금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고도의 전략인지 첫 번째는 삐걱인다. 예, 트럼프와 법이 삐걱이거나 두 번째는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 한미 관계 시험대에 올랐다. 이건 정말 큰 문제이죠. 예. 이런 투자로 갔는데 구금을 하다니 한국인이 투자와 미국 하러 갔는데 어디다 구금했습니다. 예.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의 정당행위다, 적법행위다 하지만은 미 이민 당국 왜 한국 배터리 공장 결연하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삐걱인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진 않았습니다. 삐걱이는 삐걱대는 한미 관계라고 합니다. 8월에 트럼프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질 듯하다. 한미 관세 협상 문서가 불발됐고 9월 4일에 미 이민 당국 한국 현대차 에너지 솔루션 합작원 단속 475명 체포했습니다. 475명. 475명을 체포하고 뭐 구금했겠죠. 3일 동안. 아치로.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접점 보이는 조지아주입니다. 이게 뭐 이런 문제도 있군요. 결국은 이제 정치가 정치 공화당 민주당 2020 공화당인데 이게 왜 이걸 이제 했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둘씩 풀리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격전지가 된 조지아주 트럼프 이민 단속으로 새 집결 민주당 치적 3 공장 타켓. 두 번째 한미 협상 불협화음 탓이다. 3,500억 불 대미 투자하는 이견이 커서 불법 체류자 문제 겹쳐서 있다. 이 하루에 3,000명 체포국이죠. 이민국이죠. 과도한 실적 압박에 무리한 단속이다. 삐걱인 한미 관계. 결국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간 선거 격전지 조지아죠. 트럼프와 민주당의 어떤 갈등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첫 번째 추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 관세 불협화음 생각보다 적게 투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것이고 세 번째는 과도한 실적 압박이죠. 어서 잡아오긴 잡아와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때문에 한국인이 이렇게 불법적인 강급도 되고 그렇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체포했다.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까지 부시할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시대 원리가 이렇게 한국인들의 인권, 국권을 하락시키고 아주 인권과 국권을 약하게 만드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중간 선거도 있고 투자가 적다. 그리고 과도한 이민국에서 실적 압박이 세 가지로 인해서 애매한 한국인 475명이 구금되고 그렇습니다. 씁쓸한 뉴스입니다. 두 번째 동맹국 체포 사전 통보조차 안 했다는 것이죠. 이거 참 한국 대미 투자의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참에 관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 언론 정치국 일제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 당국자 기업이 당황했을 것이다. 민주당 글로벌 파트너십을 악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 트럼프의 지시라고 합니다. 트럼프 지시를 볼 수 있죠. 이것을 트의 어떤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 영향에 촉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됩니다. 3번이네. 3번. 2면 1번. 이게 이제 파트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원인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에 약간 반대한 입장이죠. 그리고 관세 협상에 우리가 남았는데 여기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제 관세 최종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이제 9.7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한국경제 월요일 오면인데요. 공공택지 LG가 직접 LH입니다. 직접 개발하겠다. 이제 수도권 12만 가구 더 짓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뉴스입니다. 2030년까지 37만 가구로 확대하겠다. LH 사구조 바꿔 공급 확대하겠다. 택지 조성 후 민간에 매각 금지하고 건설사는 시공, 설계 등 도급만, 상업시설 등 비주거용지로 또 전환, 개발 이익 일부는 지역에 대체 투자, 인허가 간소화하고 보상 유인체, 3기 신도시 속도 2년 앞당길 것이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37만 가구를 수도권에 짓겠다는 것이죠. 37만 가구. 공공택지 민간 매각 즉시 중단 하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3만 2천 가구를 분양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2030년까지 37만 가구 큰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그 전에 관행을 깨고 직접 매각 금지하겠다, 매각 금지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거죠. 개발 이익을 자시 재투자하고 자 3기 신도시 이게 3기 신도시를 이제 앞당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택지 공공택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교통 문제가 큰데 그것도 한번 지적된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주택 얼마나 늘어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 분양 계획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야구장, 위례 신도시 등 4곳에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도시림의 유효부지 적극 활용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규제를 좀 풀겠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협력 단축. 규제를 풀면 가능하죠. 학교 용지, 기부 체납 완화하겠다는 것이죠. 학교 용지, 기부 체납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야구장을 위례 신도시 등 4곳 4천 가구를 공급 계획입니다. 학교 용지, 기부 체납 완화하겠다는 것이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좀 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해결 적이 없는 것도 아니죠. 자, 97 주택 공급 대책 나왔습니다. 97. 자,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 평균 6,500만 원 줄 것이라고 합니다. 자, 2달여 만에 또 규제 카드를 꺼낸 금융당국입니다. 6월 27일 약발 떨어지다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핵심을 보면은 규제 지역 LTV 50% 40%로 강화했습니다. 1주택자 전세 대출 문턱도 높였습니다. 보증기간 한도 2억 원으로 2억 원입니다. 2억 원으로 단일화 일어나있고 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차단했습니다. 7월 7일 계약까지는 종전 한도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 시 변경된 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규제 지역 대출 차단의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추가 규제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오고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도 대출 문턱을 연일 높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거론됐던 전세 대출 DSR 포함 전세 보증 비율 하향 조정 등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지만 추가 규제로 다시 꿈틀대던 수도권 부동산 열기를 열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DSR 포함해서 전세 보증 비율을 하향하겠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이고 평균 6,500만 원이 감소할 것이다. 대출금이 줄어든다 이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공공택지 착한 분양가 돋보이지만 강남 집값 찾기는 역부족이다. 네. 이 정부 첫 공공택지 키워드 공공 전문가 평가는 LH가 직접 시행, 적자 관리가 관건이다. 공급 기종 착공으로 바꾼 건 긍정이다.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줄여줘야 두 가지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 LTV 강화하겠다. 규제 지역은 이제 현행에서 40%, 50%, 40% 비규제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자 담보 대출 LTV 제한하겠다. 규제 지역은 개선. 수도권은 0에서 6%. 이 1주택자 전세 대출은 수도권 2억 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6월 27일 대책을 늘어난 가계 대출 잔액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법 이상거래 감시 전담 수사 조직이 신설했다고 합니다. 자, 합동 수사를 할까요? 예.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참여 매매시 자금 출처 제출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간 개별 지자체 내에서 지자체장만 지정할 수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앞으로 국토부 장관. 자, 그간에는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서울시장이 지자체장이죠. 지정할 수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앞으로는 누가 하겠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챙기겠다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 이제 작게 나왔지만 이게 강력하죠. 지자체장이 힘을 뺏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좀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죠. 관건대가 많이 보지 않고 뭐 주로 개인 모닝 루틴을 가끔 찾아보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퇴근 환경 마켓 코리아 글로벌 마켓은 월스트리트 나우 이렇게 개장 10분 전 밤 10시 뭐 좀 아침 10시쯤에 8시쯤에 모닝 루틴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면호 그다음에 오후 5시 30분에 요점 정리 그다음에 화요일하고 토요일은 6시에 오늘 저녁 10분 만에 그다음에 화요일하고 토요일까지 월요일은 안 하는군요. 월스트리트 나우 그다음에 밤 10시에 개장 전 10분 전 개장 10분 전 라이브로 이렇게 하고 빈틈없이 월가 백브리핑 11시였습니다. 직코리아에 대해서도 나오고 투자를 않는 것이 가장 나쁜 투자라고 하죠.
정부 8면 보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석탄 재생 원전, 석탄과 재생 원전 담당 부처 제각각이란 한국만 글로벌 트렌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후 에너지 환경부 신설했다고 합니다. 유기적 에너지 조직 강제 분리하겠다는 것이죠. 네, 가스 전기료 인상되나라고 이제. 자, 무탄소 발전 에너지부로 이전, 가스 화력 발전 등 산업부 잔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분쟁 원전 수출 업무도 산업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부처 갈라져 전력 수급 절차 차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차질이 되면 안 겠죠. 미 유럽 가스 전기 통합 관리 여건도 너무 서두른다 지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나눌까요? 예. 자, 산업 에너지 통상교섭본부 이걸 갖다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 환경부로 1차관, 제2차관 산업통상부 개편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전략기획부 에너지 전력 정책관 재생에너지 수소경제정책관 원전산업 이렇게 나눠지는 거 기존의 것과 기획재정부가 예산기획처와 통계청이 이렇게 나눠지는군요.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 여기 이제 오탈자가 나왔어요. 예, 발견했습니다. 특허청이 지적재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함됐군요. 과기부 총리 신서가 그래서 과기부 총리 고용부연 복수 차관에 되겠다는 것이죠. 배경은 장관이죠. 과학기술 전문이죠. 자, 잠재 성장률 3% 달성한다든지 경제부처에 힘 뺐다는 거죠. 예상권 없는 경제부총리 경제정책 조율 능력 악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성장률 발목 잡는데 정작 담당 부처는 개편하면서 빠졌다고 합니다. 통계청 국가데이터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정치와 정책 금감위 부하 금융권 시어머니가 4명이겠다. 금융권의 시어머니가 4명이겠다. 17년 만에 금융위 해체. 금감원서 금소원 분리 정책 담당하던 재정부부터 총괄 금감위까지 모두 감독. 옥상옥 구조 업계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위기 대처 능력 악화 우려도 관련법 제정까지 산남을 삼는 거죠. 기존 금융위 금융감독위 정책 감독 정책은 재정경제부가 하고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하겠다는 거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부족하죠. 금감원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제도 개선이 돼서 사실 실질적으로 금융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서 스스로 조직 개최를 위한 법안 수정 작업에 진땀을 빼고 있다. 최종 개편까지 넘어야 될 산도 적지 않다. 정부조직법 외에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도 다수 법률과 함께 개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야당 반발 속에 개정 작업 속도를 내지 못하면 법 개정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1년 정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공공기관들은 금감원, 금소원 감독 독립성 훼손 논란 불가피하다. 재경부서 예산 인사 통제 받아야 2009년 같은 이유로 지정 해제했다고 합니다. 시도는 있었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검찰청 역사 속으로 공소 중수촌 시대를 연다는 거죠. 여기 이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77년이 됐습니다. 기소 수사 분리하겠다. 내년 9월부터 기소는 공소청으로,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담당, 법무부에 둔 주요국가 엇박자. 자, 검찰개혁 핵심 쟁점들 보안 수사권, 비대해진 행안부, 경찰력 견제장치, 존폐놓고 총리실 FT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77년 만입니다. 기소와 수사권 변경, 검찰청 역사 속으로 중수청 시대를 연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대해진 행안부, 경찰력 경제장치가 무엇인가 존폐놓고 총리실 TF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네, 이제 방점을 찍는 듯합니다. 자, 담배 정의 37년만 합성 니코틴이라는 과사도 추진하겠다. 담배 사업법 개정은 금주 분수령이라 합니다. 통과 시 액상 전자담배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웰컴 투 월드였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예. 맨날 내가 이시바 했는데 이시바 사퇴했습니다. 사기 정리는 다카이치와 고이즈미 이파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강성이죠. 안타깝습니다. 새 잠장 총재 선임해달라. 취임 12개월 만에 사인했습니다. 이시바 시겔 일본 총리가 7일 기자회견을 도쿄 공간에 들어서 이시바 총리 이 자리에서 통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관세 협상 끝난 지금 물러날 때라고 합니다. 당내에서는 사태 압박 거세지자 결단, 한일 관계 불확실성 커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한일 관계가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고 되어 있습니다. 꼼짝이 잘 맞았는데요. 후임
다카이치 고이즈미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여아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입니다. 고이즈미 농협 지지율 1위. 집권 1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이시바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과 결실이는 회담을 가졌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차기 총리 다케이치 고이즈미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케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강경 보수입니다. 다케이치는 강경 보수 노선을 추종해 당선 시 한일 관계 악화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이즈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를 뚜렷한 태도를 밝힌 적이 없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줄곧 참배했다. 우리에겐 좋지 않죠. 다케이치나 고이즈미 강경이죠. 이제 이시바보다 다케이치나 고이즈미가 될 확률이 커지게 됐습니다. 정부도 미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테슬라 시총 8배 늘리면 머스크 일주일 성과급 받는다는 것이죠. 미 기업 역대 최대 보상을 제시했습니다. 10년 내 로봇택시 100만 대 운용하겠다. 10년 내라고 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 4천억 달성. 10년 내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로봇택시가 된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만 하지 않겠죠. 머스크의 보상은 지급 방법을 보면 10년 내 달성 목표 시가총액 로봇택시 이렇게 됩니다. EU 구글 과징금 때리자 보복 조치 나쁜 트럼프입니다. 반독점법 29억 유로 부과 트럼프 미 투자 가입돈 뺏겨 무료 확장법 301조 주사를 거쳐합니다. 자, 1번 대미 투자 기한 45는 넘고 기한 45 고유율 관세. 자, 로이터 제니퍼 푸티 불로장성 대박 영상 삭제했습니다. 서로 150세까지 살아라 이렇게. 불로장생하면은 진나라 진시황이죠. 진시황 몇 세까지 살았습니다. 53세입니까? 50세인가? 53세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53세 많이 살았다고 하지만 공자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공자 또 80세 이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도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하죠. 이 두 사람들은 참 배를 많이 채우지 않은 듯합니다. 석가모니는 워낙 적게 먹었고 탁발에서 공자도 마찬가지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덜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12면입니다. 월요 인터뷰 보겠습니다. 미 동부소 스타트업 VC 벤처 캐피탈 네트워크 부츠 K테크 마피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 꿈꾸다 창업 이기아 대표 대학 중퇴 미국행 정세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UKF 꿈 2029 교수하러 무작정 미웠다가 창업 도전했다고 했죠. 자, IFA 2025입니다. 유럽 과정 로봇 총속이 베끼는 사이에 중국은 휴머노이드 AI로 달아났습니다. IFA 베를린입니다. 2020년 독일 버쉬 등 로봇 총속이 내놨지만 중국 업체는 더 진화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드림이 20cm 계단 넘어 다녀 로봇막 모스테이션 선보이고 있습니다. IFA 로봇 기업 60%가 중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60%. 베이디 집사 로봇, 빨래 개고, 요리, 하이센트 AI 가전, VR XR, 웨어러블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 로봇 총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지금 중국의 굴기가 대단합니다. 미래 기술로 도약하는 중국, AI 가전도 한국 초월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중국 가전기업 유럽 침공 예의주시하겠다. 밀레 프리미엄 전략 강화할 것이다. 마르코스 밀레 회장 인터뷰. 중강점은 자본력과 저가. 중강점이 뭐죠? 자본력과 저가 제품입니다. 자본력이 튼튼하죠. 그다음에 국가가 밀기 때문에 저가 전략이죠. 디자인 사용자 경험 및 경쟁력이 있지만 스마트 오븐 등 AI 가전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밀레가 긴장하고 있어요. 자, 비즈니스 앤 마케팅도 삼성 자체 개발 외부 활용 하이브리드 AI 전략 펼친다는 것이죠. LG 냉방 수조 네옴시티 조단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른님 합병 주종 중대형 합종 연행 불분나는 것이죠. LPG 직분 하이브리드 나온다. K런 코리아 HBM4 16단계 설계 SW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자, 머리입니다. 머리 이제 이거 기획해가지고 끼워놓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범 연인데요. 가을 분양 큰 장 열렸다. 수도권 6만 가구 쏟아진다는 것이고 지방 분양 3만 가구 본물이라고 합니다. 본물. 브랜드 대단지 녹여라는 것이죠. 자, 볼까요? 위클리 보입니다. 위클리 한 주간. 자, 8월 2일에 얼마나 늘었나 고용지표 관심이 원달러 1,380원 안팎으로 오르는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400원에 마지노선인 듯합니다. 재정적자 포퓰리즘 악순환 국가채무 위기 우려라고 합니다.
이거 볼까요? 한국 재정관리 전망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 금리 가름자 물가지수 입단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위클리 마켓입니다. 수익률 톱10에 준 K바이오가 코스닥 레버리지에 돈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연말 갈수록 정책 불확실성 해소. 내년에 3,600까지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올리브 연구 합병성 들썩이는 CJ 올 들어 국내 시총 톱20 지각 변동이라고 합니다. APR 집중 APR 대단하죠. K뷰티의 대표 주자로 나왔습니다. 네이버 조선주도 담았다는 것이고 A폼 SVC 삼목 S폼 공개 매수하고 이끌은 마켓입니다. 연금 인사이드입니다. 연금 인사이드. 수익률 높고 수수료 낮다. 퇴직연금 증권사로 옮겨볼까라고 봅니다. 증권사로 몰리는 퇴직연금 이 총 얼마입니까? 총 2조 7,030억 원 정도 됩니다. CD, IPR, CD하고 IPR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024년 업권별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상위 10% 연금 고수 최애는 미 나스닥 ETF. 상위 10% 연금 고수가 ETF구나. TDF, ETF 위험자산 선진국선 구분 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머니도 우리은행의 예치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미 고용 악화로 비트코인 다시 11만 원. 참 비트코인이 참 대단합니다. 자, 안전제일 투자자 미 관세 없고 위험자산 80%까지 높였다는 것이죠. 자, 강릉의 세컨드업 사면은 재산세 94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거죠. 사랑이 밥 먹여주니까 놓쳐선 안 돼 결혼세 경제. 서울 빌라 거래량 34% 급증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서울 빌라 안에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투자 수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늘어나는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 집값 70% 이게 투자처를 늘 찾고 있죠. 서울 송병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힘찬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현금 부자 태광 애경산업 품구 K뷰티 아까 나왔죠. 태광이 애경산업 품고 어디로 K뷰티 사업 확대하겠다는 것이요. 애경산업 주가를 16,000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지. 태광 17년 만에 M&A 재개하겠다는 것이죠. 태광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 데이터 AI 모델 빅테크 결론만하다는 것이고요. 이 관세 폭탄에 K중기 온라인 수출 직격단 3중도에 빠진 중소기업입니다. 800불 이하 미 수입품 무관세 철회 이게 크죠. 상호 품목관세 수수료 부담 미 구매자는 수치 거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셀러로 등록한 중소기업 매출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화장품, 식품, 구주 가장 그래서 화장품과 식품, 구주가 크다고 합니다. 온라인 해외 판매 2분기인데 온라인 해외 판매 국가별 비중을 보면은 미국, 중국도 크네요. 중국 물론 뭐 화장품이 많겠죠. 화장품, 식품. 미국도 18%. 요거 이제 비중에 대해서 한번 렌즈하는 소머렌즈 갱선맛 해외 공략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반죽 이거 튀기고 소스 부질까지 프랜차이즈 로봇 경제 로봇이 하고 있네요. 교촌, 치킨 BBQ, BHC, 바른치킨, 맘스터치, 메가커피. 로봇이 이제 담당하겠다. 중 밀크티 차백도 1년에 차백도 중국의 밀크티죠. 한국 밀크티 시장 차백도. 롯데 네이버 전방위 협력. 그 다음에 SAAD 프리즈 서울 SAI 톡쇼. 자, 모든 수능뿐만 아니겠습니까? 차례 정신력까지 종합 전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일에 있어서 정신력도 66일 남았습니다. 서울대 합격 필수로. 역대급 사탄론 세대 변수는 대학 학과별. 오늘부터 5일간 수시 원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YBN BCC 베트남 유아교육 시장 진출하겠다. 종로하고 정시사 SK 합격선 인문 259점, 자난 266점. 자, 사회면은 군산의 불난리, 강릉의 가뭄, 뉴노멀 이상이 됐어요. 군산에는 물이 난리가 났어요. 강릉에 강릉이 들었다는 것이죠. 바닥들에는 강릉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5% 단수 현실화됐습니다. 강릉 4만 5천 가구 급수 제한. 군산은 서천 침수수에 260건입니다. 익산 전주 전출 한때 운행 중단된 기후재난 종합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기후재난. 야, 이게 참 심각하죠.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 최대 15일간 무비자 여행을 하고 있다 하는데 미국은 뭡니까? 자기 당 관광도 아니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인데. 자, 대법 한국 기술 빼도는 외국 법인 국내 법원서 형사 제품이 가능해진다. 깜빡이 넣겠다는 거죠. 서울 영화센터 놓고 영화계 서울시 갈등 전임 시장 약속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7만 문화 아트입니다. 48개국 7만 9천 했다. 의회 선방 KIAF 이렇게 나왔습니다. 넓어진 동선 태극당. 자, 뉴욕 인리 거장 짐 자무스 베니스 영화 황금사자 상품 없다. 글쎄요, 그래서 골프입니다. 스몰 육각형 골프.
해피 선데이, 선데이네, 해피 선데이. 선이라는 게 흥망보호 선데이네, 선데이. 자, 고졸 경제에서 상장사 사업자로 정구영 회장 타계했다고 합니다. 자, 영화벌레 커피 한 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입동동입니다. 예, 조지와 사태 막을 수 있었다. 어떻게 막습니까? 한 해 100만 명 추방 엄토로 한국 전용 기자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실 의원 입법 처리한 후과 전문 사무실 상포, 그다음에 금융 공권에다 비탄이가 생성되는 서울시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경제 어피니언입니다. 강력한 입동동, 입만 동동들 입동동이죠. 노란봉투법 문구 해석 딜레마, 노조 2조 노동쟁이 대상 확대 입법, 그다음 천작가의 씁쓸한 일본 말차 열풍, 말차. 자, 보겠습니다. 자, 신문에서 지금 황당한 한국인 체포, 미 비자꽃도 확대 관찰시켜야 된다. 뭐죠? 2포라고 있습니까? 2포? 2포. 두 번째, 주택 공급 공공주도 전환 실효성의 의문이 있다. 오늘 발표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신약 심사 세계에서 가장 짧게 산업 전반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가장 체포 사태, 한국인 체포 사태, 주택 공급 오늘 정책 발표했죠. 그다음에 신약 심사, 이게 산업 전반의 원칙이 돼야 된다.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거죠. 이 세 가지 보겠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시대를 키우는 시금 경제였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한 주 힘차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시금 경제였습니다. 안녕.